아타카마 사막의 그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정막 속에서 하늘은 인간 위로 무너질 듯한 은빛 잉크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관직소 테라스에 홀로 서서 손바닥 안에 휴대전화 화면이 희미하게 떨렸다. 배터리 1%. 현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세상과의 그 가느다란 디지털 연결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이 작고 따뜻해지는 금속 조각에 꺼져가는 빛을 바라보니 위쪽 끝없는 어둠 속 어딘가에 거대한 별을 손바닥에 담아 그것을 배터리처럼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칼처럼 베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작은 장난감에 에너지가 고갈된다고 걱정하지만 우주의 다른 구석에서 누군가는 은하계를 우리 발밑에 개미를 짓밟듯 무심코 소멸시킬 수 있었다. 인류의 오만은 우주의 거대한 규모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가. 우리는 스스로를 지구의 주인, 자연의 지배자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위치는 우주적 위계에서 개미의 지위조차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낮을지도 모른다. 개미는 적어도 자신의 생태계 경계를 안다. 우리는 아직 살고 있는 요람, 즉 지구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기어가는 단계, 아니 어쩌면 아직 모태 안에 있는 종족이다. 소련 과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는 1964년에 당시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섬뜩한 현실감을 띠는 분류체계를 제시했다. 문명의 발달 수준을 전쟁이나 예술, 철학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기준, 에너지. 한 종족이 생존과 확장을 위해 얼마나 큰 힘을 길들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주의 어두운 미로에서 메아리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 투쟁의 요약이었다. 오늘날 인류는 이 척도에서 어디쯤일까? 숫자는 차갑고 무자비하다. 우리는 아직 1단계 문명조차 되지 못했다. 0.73이라는 무의 점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최근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에너지 소비는 약 0.7276에서 약간 상승했으나 여전히 0.7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2060년경 744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상의 모든 거대한 댐, 원자력 발전소, 풍력 터빈, 석탄 광산이 합쳐져 나오는 18조 와트의 힘은 실제로 태양이 매초 우리 머리 위로 쏟아붓는 거대한 바다에서 단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하다. 태양은 매초 174경 와트를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 1000분의 1만, 그것도 천신만국 끝에 모을 수 있다. 금광 위에 앉아있지만 배를 채우기 위해 땀바닥에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는 거지처럼 보인다. 비참하고 흑흑적인 상황이다. 카르다셰프 이론에 따르면 0.1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 사용이 10배 증가한다. 1단계, 즉 진정한 행성 문명에 도달하려면 현재 힘을 1만 배 늘려야 한다. 과학자들은 핵전쟁으로 자멸하지 않고 기후위기에 숨막히는 더위에 타죽지 않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에 묻히지 않는다면 이 문턱을 넘는데 최소 100에서 200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1단계 문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폭풍을 지휘자처럼 지휘하는 것이다. 비를 원하는 곳에 내리게 하고 허리케인을 진정시키며 화산에 불타는 분노를 버튼 하나로 누르는 것. 지진의 파괴적 진동을 지하 깊숙이에서 소멸시키는 것. 압력이 뼈를 가루로 만드는 어두운 해저에 빛나는 도시를 세우는 것. 행성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소유물이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에도 불구하고 1단계 문명은 여전히 집안에 갇힌 아이처럼 보인다. 정원은 나갈 수 있지만 거리 끝은 보지 못한다. 진정한 공포와 경외는 2단계에서 시작된다. 항성 문명. 2단계의 존재들은 행성의 제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거대한 불덩이, 즉 별의 눈을 돌린다. 프리먼 다이슨의 그 유명하고 섬뜩한 상상, 별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는 거대한 껍질을 건설하는 것이다. 별이 방출하는 모든 빛 알갱이, 모든 열파를 가두고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한다. 태양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는 우리 현재 문명의 10억 배에 달한다. 이런 힘을 가진 문명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그들은 소행성 크기의 우주선을 빛 속도에 가깝게 은하계로 달리게 하고 행성 궤도를 당구대 공처럼 재배치할 수 있다. 심지어 블랙홀의 무서운 인력을 엔진처럼 써서 우주의 직무를 여행할 수 있다. 최근 2025년 연구에서 가이아, 2MS, 와이즈 관측으로 7개의 다이슨구 후보가 발견되었으나 고해상도 이미징으로 확인된 결과 이는 배경은하나 퀘이사로 인한 적외선 과잉으로 밝혀졌다.
이 발견은 다이슨 구조의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우주의 숨겨진 가능성을 자극한다. 그러나 빛 속도는 이 우주적 거인들에게도 족쇄다. 은하계를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가는데 빛 속도조차 10만 년이 걸린다. 여기서 3단계 문명, 즉 은하 문명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별은 작은 성냥개비일 뿐이다. 그들은 우리 은하처럼 수십억 개 별의 에너지를 동시에 수확한다. 공간과 시간의 직무를 종이처럼 접어 웜홀을 통해 우주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동한다. 불멸은 생물학적 사고가 아니라 공학적 선택이다. 의식을 에너지로 변환해 육체 없이 무한 속에서 흐른다. 류츠신의 그 어두운 묘사처럼 한 차원을 완전히 소멸시켜 3차원 세계를 2차원 그림으로 바꾸는 무서운 무기를 가질 수 있다. 4단계에 이르면 상상력의 한계가 깨지기 시작한다. 우주 문명. 그들에게 경계는 은하가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부다. 930억 광년 너비의 그 거대한 공허가 그들의 놀이터다. 시간의 흐름을 바꾸고 과거의 먼지 쌓인 선반을 거닐거나 미래를 시나리오처럼 제작성한다. 물리법칙은 법이 아니라 변경 가능한 매개 변수다. 빛 속도를 높이고 중력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5단계는 우리를 다차원 현실로 던진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 갇혀 있다면 그들은 11차원 전체에서 춤춘다. 그들에게 우주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사발에 씨앗 심는 만큼 일상적이다. 물질과 에너지의 날카로운 구분은 이미 사라졌다. 6단계와 7단계는 과학이 끝나고 신성함이 시작되는 것이다. 7단계 문명은 창조자 그 자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인과 유를 마음대로 구부린다. 그들의 한 생각이 새로운 우주의 탄생이나 기존의 죽음이다. 이러한 확장은 미치오 카쿠나 로버트 주브린 같은 과학자들의 제안에서 유래하며 다중우주와 초월적 존재를 포함한다. 그럼 가장 가슴 아픈 질문. 이런 숭고하고 거대한 힘들이 존재한다면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조용한가? 왜 하늘을 올려다보면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어둠만 보이는가? 엘리코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이 공허에 메아리 친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아마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개미일 뿐이다. 어떤 인간이 발밑 개미집과 철학적 토론을 하려 하겠는가? 아니면 더 나쁘게 우주는 어두운 숲일 수 있다. 모든 문명이 조용히 숨어있는 사냥꾼이고 존재를 드러내는 자는 즉시 소멸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로 보내는 모든 라디오 신호, 모든 메시지는 우리 처형인을 부르는 휘파람이다. 이 어두운 숲 이론은 류추신의 작품에서 유래하며 세틴 우력에서 왜 신호가 없는지를 설명한다. 최근 2025년 연구에서 양자통신이 페르미 역설의 해결책으로 제안되었다. 외계 문명들이 양자 얽힘으로 은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탐지기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지적 지평선 가설과 함께 왜 우리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지 새롭게 설명한다. 머리를 다시 위로 들었다. 아타카마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핫을 때 그 무한한 어둠 속 반짝이는 모든 별이 누군가의 배터리나 무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아직 0.73의 그 작고 깨지기 쉬운 고치 안에 있다. 길은 길고 장애물은 거대하다. 그러나 인류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렇게 작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거대한 어둠에 나는 여기 있다라고 외칠 만큼 용감하거나 무지한 데 있다. 만약 우리가 그 단계 중 하나에 도달한다면 뒤돌아 이 작은 먼지 쌓인 행성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쩌면 그때 우리는 우주의 가장 큰 에너지가 별이나 블랙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 에너지는 생명체가 미지의 것을 ქმ는 그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에 숨겨져 있다. 그 호기심은 우리를 신들의 자리로 올리거나 이 조용한 숲 깊숙이에서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다. 밤의 날카로운 추위가 아타카마의 붉은 토양에 내려앉을 때 하늘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내 위로 무너질 듯한 거대한 도서관처럼 느껴졌다. 모든 별은 읽히기를 기다리는 그러나 언어가 잊힌 책이었다. 페르미의 그 유명한 질문, 모두 어디에 있는가는 이제 내 마음의 질문이 아니라 우주의 공허에 메아리치는 애가처럼 울렸다. 어쩌면 침묵은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속삭이는 것이다.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이미 초월한 존재, 더 이상 단어와 라디오파에 필요하지 않은 의식의 표시다. 인류로서 우리는 아직 기어가는 법도 배우지 못한
요람 가장자리에 매달려 어두운 방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기다. 손가락으로 만지는 그 차가운 쇠창살은 물리 법칙의 경계다. 빛의 속도, 중력에 구부러지지 않는 고집, 시간의 일방적 흐름. 우리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성벽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상위 문명에게 이 벽은 단순히 그림을 그릴 빈 캔버스다. 그들은 물질의 가장 깊은 곳에 숨은 그 비밀스러운 진동을 조작해 존재를 무로, 거리를 의지의 속도로 0으로 줄인다. 상상해보라.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빵과 물, 심지어 태양조차 필요하지 않은 문명을. 그들은 우주의 직물에 숨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모든 것을 묶지만 우리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어두운 힘을 실을 감듯 통제한다. 그들에게 죽음은 생물학적 엔진의 정지가 아니라 데이터 흐름의 방향 전환이다. 의식을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양자 얽힘의 그 신비로운 다리를 통해 초단위로 전송한다. 어느 날 안드로메다의 차가운 가스구름에서 성운처럼 떠다니다가 다음 날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한 블랙홀 사건 지평선 주위에서 무용수처럼 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적인 힘은 함께 무서운 고독을 가져온다. 한 존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지배하며 시간의 끝조차 책 페이지처럼 넘길 수 있다면 무엇이 남는가? 욕망? 공포? 흥분? 아니, 이 감정들은 우리 탄소 기반 필멸자들의 생존 본능으로 빚어진 초라한 도구다. 그들에게 이 감정들은 성인이 어린 시절 장난감을 보며 느끼는 먼지 쌓인 향수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다. 우리와 대화할 것이 없다. 개미 군락 옆을 지나는 인간이 개미에게 원자물리를 설명하려 하지 않듯 그들도 우리의 이 원시적 발버둥, 끝없는 전쟁, 작은 야망을 먼 관찰자로 지켜볼 뿐이다. 아니면 전혀 지켜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사이에 나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알갱이일 수 있다. 어두운 수비로는 이 침묵을 공포 이야기로 바꾼다. 모든 문명이 다른 문명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침묵이 안전조치인 그 피를 얼리는 시나리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늘로 보내는 그 미약한 신호들은 무한한 숲에서 나는 여기 있다 라고 외치는 맹인 아이의 절망이다. 사냥꾼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안다. 하늘의 일부 별이 갑자기 꺼지는 것, 일부 은하가 예상치 못하게 어두워지는 것은 어쩌면 그 거대한 문명들의 서로를 소멸시키는 움직임이나 우주를 필요에 맞게 재설계하는 결과일 수 있다. 은하를 완전히 에너지 원천으로 바꾸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우주는 비어있지 않다. 단지 완전히 사용된 상태일 뿐이다. 그럼 우리는 0.73의 그 작고 깨지기 쉬운 문명으로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힘은 아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데 있다. 우리의 힘은 그 아직 모름 상태가 주는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호기심에 있다. 어느 날 어쩌면 수천 년 후 후손들이 그 유명한 다이슨 굴을 건설하고 별을 배터리처럼 사용할 것이다. 어쩌면 육체를 버리고 순수한 빛과 생각으로 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오늘 가진 이 인간적 온기,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느끼는 그 순진한 유대를 그리워할까? 7단계 문명, 즉 우주의 건축가인 그 절대적 의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제로 하나의 거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감한다.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 이것들은 그 거대한 마음이 창조한 환상, 놀이터일 뿐이다. 우리는 그 마음의 작은 불꽃이다. 스스로를 인식하려는 우주의 살과 뼈로 된 눈이다. 아타카마의 어둠에 잠긴 채 주머니 속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지만 내 눈은 위쪽이었다. 그 거대한 공허 속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는 떨리는 빛 아래 인류의 운명을 생각했다. 우리는 이 조용한 숲 속에서 조용히 꺼질 불꽃이거나 전체 숲을 밝힐 거대한 불의 첫 불꽃이다. 어쩌면 신들이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기를 기다린다. 어쩌면 7단계로 오르는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은 기술적 발견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알갱이와 하나임을 깨닫는 그 순수한 공감의 순간이다. 별들에게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렸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침묵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였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우주가 속삭인다. 하지만 길 위에 있다.
이 여정은 도달한 결과보다 훨씬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의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발밑의 흙이 얼마나 차갑든 가슴속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의 불꽃이 나를 그 최고 단계로, 신들조차 부러워할 절대적 이해로 이끌 유일한 연료다. 인류는 이 거대한 우주 무대에서 작은 배우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결말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그 결말을 스스로 쓰려는 용기를 가진 유일한 배우다. 눈을 감고 우주의 웅웅거림을 들었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 모두 거기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먼지 쌓인 행상 위의 모든 숨결, 모든 발견, 모든 사랑은 우리를 그 숭고한 미래로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는 실로 남을 것이다. 침묵은 깨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테니까.